저희 출발 증시 2024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듣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내년도 전망 쓰느라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2024년 지금 온고지신이라고 투자전략 측면에서 네. 또 타이틀을 다셨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식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투자자분들이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벌까 이런 것들을 좀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한 8%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 타이밍에 따라서 잘 들어갔을 때는 잘 들어갔을 때는 30%를 먹을 수도 있고 타이밍이 좀 너무 나빴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15%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익이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산업들이 매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타이틀을 온고지신이라고 한 이유는 과거의 흐름들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 우리 시장의 장세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과거 흐름들이 이 주식시장도 계절이 있는 것처럼요. 네.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금융 상황이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려면 결국에 금리가 조금 내려가 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내년 정도가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시장 금리는 먼저 움직이게 된다면요. 주식시장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반기엔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설령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주가 측면에서 먼저 상반기에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그렇죠.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늦게 움직이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곧 내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시장금리, 채권금리가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망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조금씩 좀 느린 속도이겠지만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2,650 정도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슈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붙어야 될 사람들이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 대결이 바이든이랑 네. 트럼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 환경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약간 좀 멈춰 있는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불확실성이 딱 느껴지네요. 미국의 대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고점을 왜 2,650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3,000까지 오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650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숫자를 낼 때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데요. 네. 내년도 한국 시장이 얼마만큼 돈을 벌 것인가 이 숫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도 8.5%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자기자본이익률 ROE라는 수치인데 8.5%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네. 현재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을 투자했을 때 드는 비용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 이게 자기자본 이익률보다 낮습니다. 지금 한 9.8%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 지수에서 내년에 그래도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9.8이 한 9.2% 정도까지 내려가서 ROE 8.5에 이 요구 수익률
9.2%이 정도가 되면 2,650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3,0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 순이익이 못하더라도 180조 원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2021년도에 한국의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순이익 전망치가 거의 200조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도 예상치는 한 179조 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 한국의 특성상 매번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높게 처음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네. 대부분 하향 조정되는 게 저 과거에 있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저런 흐름으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올해보다는 이익 전망치가 분명히 높은 건 맞지만 전망치의 하향이 일어나게 되면 코스피가 3,000 가는 것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높고 하지만 이게 아주 올라가지 않는 한 2,65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업종별, 섹터별로 보자면은 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나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 뒤로는 뭐 조선이나 화학,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자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전체 순이익은 낮아요. 한 3조 원 정도고요. 근데 내년이 되면은 이 두 개의 기업을 합치게 되면 34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 이상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익이 늘어나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낮게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높은 흐름으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나은 그런 환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자체는 상고 하저로 하반기에는 또 미국의 대선 리스크를 또 불확실성 측면에서 들어주셨는데 하방이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하방 측면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단은 저희 2,200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는 연저점이 한 2,160에서 70 정도 그때를 기록을 했고요.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 최근에 내려갔는데 2,200을 아래로 깨고 가려면 굉장히 주가 많이 빠진 걸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주가 레벨이 아니라요. 이 PR이라는 멀티플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멀티플이 평균보다 낮게 유지가 되면 분명히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일드 갭은 기존에는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저 파란색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수록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수가 빠져서 2,200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분명히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단은 2,200 정도 연 저점 수준에서 좀 고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을 비롯해서 내년에 봐야 할 주요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내년은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한국도 선거가 있는 그렇죠. 해예요. 총선이 네, 있죠. 한국도 총선이 4월 정도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총선이 있기 전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정책 수혜주 이렇게 가고요.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양당의 정책 이슈를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한국도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눈에 띄는 게 뭐 미국에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AI나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지만 네. 한국도 이쪽 산업을 키울 것이고요.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방산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이 산업들도 분명히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돈의 흐름이 들어가고요.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산업들 위주로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국에 지역적인 전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 쪽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2024년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럴 때 필요한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저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